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12주차 월요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아직 다뤄야 될 만한 본론에 해당하는 얘기가 몇 개 있기는 한데, 걔네들은 일단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한 달 동안 진행할, 약 한 달 동안 진행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시간을 살짝 여유를 갖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GUI 튜토리얼.점 압축 파일 내용 오늘 살짝 구경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진행할 GUI 프로젝트 주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오늘 꼭 주제를 확정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 수업 시간에 확정을 짓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이 이제 나 5시에 당신이랑 협의 좀 하고 싶어 하면은 제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협의하고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월요일은 운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그거 잘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지금 업로드 돼 있는 안내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결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감을 언제 가져갈 거냐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따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출석 부르면서 그때 이제 1번, 2번 고르는 식으로 그렇게 투표로 진행할게요. 일단은 현재 우리 학사 일정상 그 표상으로는 우리 1학기 성적 입력 기간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점수 보실 수 있도록 포탈에다가 올려야 되는 기간 마감은 6월 30날입니다. 주차로 따지면 18주차 일요일까지예요. 그렇기는 한데 그때까지 우리가 마감을 늘리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15주차 월요일 마감할 거냐, 16주차 월요일 마감할 거냐,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종강을 한 주 늦출 거냐 그렇지 않냐를 오늘 투표로 결정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 이따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 버전 제출할 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상을 총 3편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 찍을 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OBS 스튜디오라든가 등등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모니터 화면을 좀 더 쉽게, 좀 더 작은 용량이 되도록 캡처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영상을 뽑는 게 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그렇게 영상을, 이번 주차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11주차 자리에 올려놨었던 그 GUI underscore 튜토리얼이라는 압축 파일을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추가로 이제 간단한 소리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시즌에 추가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어요. 일단 가능은 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만 짜면 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결국은 미래에 제가 달 거긴 한데, 일단 윈도우스 쓰는 친구들은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건데, 지금 맥 쓰는 친구들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나쁜 게 아니라 그쪽이 아직 표준적인 준비가, 그러니까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건 다음 주에 또는 완성되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주차에 대충 넘겨놓고 왔었던 이 튜토리얼 내용 구경하는 거 살짝 같이 진행해 보고, 일단은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저런 것도 내가 원한다면 내 게임에서 적용해서 내 캐릭터, 내 장애물 내지는 뭐 내 점수판 같은 거 보여주기 위해 활용할 수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느껴보시면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튜토리얼 0번부터 한번 천천히 열어볼게요. 여러분 그 아이들 켜갖고 파일 열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몇 가지 새로운 스킬 같은 것도 튀어나오니까 일단 코드 위주로 구경해보고 F5 눌러서 어떻게 실행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등등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준비되는 동안 여러분 에아프2 들을 겁니까? 일단 제가 지금 에아프 3 수업 하고 있잖아요. 자바 수업, 2학년 수업. 근데 3월 당시에 물어봤더니 에아프 2를 들은 친구가 절반 정도 됐었어요. 50% 정도였습니다. 물론 부끄러워서 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배웠지만 C 같은 거 물어보면 괜히 뻘쭘할 수 있으니까 손 안 든 친구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1학년 수업은 1학년 때 들어두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4학년 때 1학년 수업 듣고 있다? 아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군대 갔다 올 사람 없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보통 1년 유급을 해서 예를 들어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 갔다 왔다. 갔다 와서 3학년으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2학년으로 스타트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 남자인 친구들은
루트를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비교한다면 예를 들면 3년 정도 더 늦게 대학교를 졸업하는 셈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중간중간 휴학을 해서 좀 더 늦게 졸업하는 태클 타는 친구들도 없지는 않다는 건 알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은 1학년 수업들은 나중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수해 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모로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맡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폐강당할까 봐 홍보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큰 사연이 없다면 내가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하필이면 시간표가 겹친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F2를 같이 듣고 2학년 이후로 같이 넘어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좀 더 편하게 4년 일정을 꾸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0번째 예시입니다. 시간도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일단 요 녹색 위에 보시면 요 따옴표로 스타트하고 따옴표로 끝내는 str 리터럴 적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이 코드 덩어리 문장들 예를 들면 모듈의 내용물이나 함수 정의 들여쓰기 한 내용물이나 등등 적을 때 첫 번째 문장으로서 이렇게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치는 그런 수식문을 적어둔다면 얘가 이제 이 모듈에 대한 설명 내지는 저 함수에 대한 설명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의 아이들 같은 개발 도구가 그 글자들을 읽어서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헬프 치면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읽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전에 살짝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거는 고렇다 치고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메모 같은 거 적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우리 파이썬 동네의 주석 넘버 사인으로 스타트한데 얘는 엔터키 칠 때까지의 글자들을 빨간색으로 주석으로 간주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한국말로 뭔가 미리 노트를 해두고 싶다 할 때도 이렇게 따옴표 해서 str 리터럴을 걷다 적어놓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속도 많이 느려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거부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 보시면 일단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0번째 예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까만색 네모가 0,0부터 스타트를 해서 오른쪽 아래로 1픽셀씩 매 프레임마다 1픽셀씩 따라서 1초에 60픽셀씩 아래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목 보시면 경과된 시간 해가지고 20초, 21초, 22초 이렇게 뭔가 정밀한 것 같은 느낌으로 부들부들 거리면서 현재 F5 눌러서 이 GUI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몇 초가 경과됐는지를 우리한테 매 프레임마다 갱신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 프레임마다 이 창의 제목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F4를 누르면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를 한 번씩 호출할 건데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네모의 위치랑 제목을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본다면 자 이제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그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는 게 우리의 GUI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는 첫 반복 준비하기 위한 아마도 할당문 위주로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W 하면 나오는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 써서 0,0부터 이게 지금 X좌표, Y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비는 100, 높이는 100 픽셀만큼이 되도록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까만색 네모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숫자 하나가 이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올 건데 그거를 w.data.number 새로운 이름 등재해 놓고 거기다 세이브를 해두고 넘어가겠다와 같이 적어둔 셈이에요. 아무튼 간에 새로운 네모 하나 준비가 돼 있고 나중에 걔를 활용하기 위해서 숫자를 미리 담아두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F4를 누른 이래 그러니까 이 GUI 프로그램 시작한 이래 그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돌리기 시작한 이래 실행하기 시작한 이래 몇 초가 걸렸냐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둘 다 타임스탬프라는 이름의 인수를 하나를 마련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몇 초 지났냐에 해당하는 아무튼 현재 시각이 몇 초냐에 해당하는 그 어떤 값이 플롯 형식 값이 담겨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하기 시작한 시점에 지금이 몇 시냐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스타트 타임이라는 내가 정한 새로운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F5 누르면 이 두 할당문을 먼저 실행하고 while문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매 반복마다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네모를 이동시키기 위한, 네모의 좌표를 바꾸기 위한 데이터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제목을 바꾸기 위한 데이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에 거는 우리 같이 쳐봤죠. 잘은 모르겠지만 get 포지션을 호출하면 우리한테 좌표를 줘요. 2차원 좌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할당문을 적어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를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서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담아놓고 넘어가겠다라고 적은 셈이에요. 자,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코드를 여러분이 자주 활용하시면 현재 이 넘버에 해당하는 그 검은색 네모의 화면상에서의 위치를 X좌표, Y좌표를 얻을 수 있고 그 X좌표, Y좌표 각각을 내가 지금 새로 정한 로컬 이름 X랑 Y에다가 담아두겠다라고 적는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가 튀어나와요. 두 개의 숫자를 하나의 세트로 우리한테 던져준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대괄호 0 하면 0번째 거, 대괄호 1 하면 1번째 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트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퀀스 형식 값을 하나를 줄 건데 걔는 길이가 2인 친구예요. 그래서 0번째 칸에는 X좌표, 1번째 칸에는 Y좌표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셈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포지션은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에 담아두고 나중에 포지션 0 하거나 포지션 1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할당문 적을 때 는 왼쪽에다가 컴마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두 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는 오른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아무튼 두 칸짜리 시퀀스 형식 값이 나왔다면 그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걸 X라는 이름에 1번째 칸에 담겨있는 걸 Y라는 이름에 담아주도록 그렇게 지금 파이썬의 할당문은 좀 더 스마트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좌표가 똑같기는 한데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저 네모의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나눠서 담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자주 봤잖아요. 수학 시간에 많이 써봤죠?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 하나의 좌표를 표현할 때 괄호를 쓰고 컴마를 써서 표현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개포지션 우리는 2D GUI 프로그램 만드는 거니까 X좌표, Y좌표를 저런 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 그 정도를 일단 납득해 두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그게 왼쪽 거, 그러니까 0번째 거가 X좌표고 1번째 거가 Y좌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걸 반영해서 X, Y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적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좀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서는 요전 시점에 현재 시점에 네모의 위치를 가져와서 걷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네모의 새로운 위치가 되도록 새로운 X좌표는 1 더한 거야. 새로운 Y좌표는 역시나 현재 Y좌표에 1 더한 거야와 같은 식으로 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이 아니라 무조건 200에 무조건 300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F5를 누르면 무조건 한 프레임 만에 200, 300으로 이동하고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항상 200, 300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현재 X좌표, 현재 Y좌표를 가지고 수식을 정한 셈이에요. 일종의 점화식을 정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 두 문장을 실행할 때마다 우리 검은색 네모는 오른쪽으로 한 픽셀, 아래로 한 픽셀 이동할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집어넣는다. 이러면 이제 X값만 바뀔 테니까 이때는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만 플러스 1 한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는 안 가고 아래로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굳이 필요한 건 아니긴 하겠지만 1 대신에 그러니까 리터럴을 적는 대신에 예를 들면 X 더하기 X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0 더하기 0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1로 스타트했었다? 그러면 2, 4, 8, 16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빨라지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싫다라면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w.data. 속도는 3 하고 그 다음에 매번 w.data. 속도만큼을 더해요. 그 다음에 이걸 w.data.bel을 더하기 는으로 갈게요. 더하기 는으로 0.5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첫 프레임에는 0,0에서 스타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6.5가 될 거고 왜냐하면 속도가 0.5 증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배율을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마치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X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그거를 늘 X에다가 더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거는 그냥 잊으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항상 1만큼 증가하도록 항상 1만큼 감소하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다면 3만큼 증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1만큼 증가한다. 와 같이 분기 흐름으로 이 친구의 X좌표의 변화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리터럴이 아니라 다른 걸 적음으로써 지금 얘기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임포트 랜덤 해가지고 주사위 굴려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계산 결과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하거나 한다면 그때도 역시나 요 X좌표가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한 칸 어쩔 때는 왼쪽으로 한 칸 가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등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매 프레임마다 요 네모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결국은 숫자 갖고 노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걸 시도해 보시면 뭐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래 거는 이제 제목을 정하는 건데 여러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제 이 창 제목은 저거 말고 딴 걸로 하고 싶어. 원하는 글자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헬로 월드 같은 거 자유롭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F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을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F는 뭐 포맷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시간 한다면 중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중괄호 닫고 띄어쓰기 하고 S와 같이 지금 적혀 있는 셈이고 요거 지금 우리가 실행했을 때 현재 우리한테 보여주는 제목을 봐서는 지금 경과된 시간 콜론 띄어쓰기까지는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 지금 중괄호로 적어둔 복잡한 뭔가는 현재 여기는 지금 제목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뭔가 숫자가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S는 다시 한번 그대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나이차 함수 정의 적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요 GUI 창을 끌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는 3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우리가 str 괄호 열고 닫고를 써서 아무튼 그 글자들 붙이기를 최종적으로 해서 메시지 하나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프린트하거나 하는 용도로 우리가 쓰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덧셈식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사용할 글자들을 조합하기 위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좀 번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파이썬 동네 제 기억이 맞다면 3.9인가 3.10인가부터 이 기능이 지원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헬로 같은 거 적을 수 있었잖아요. str 리터럴 적을 때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다만 시작할 때 F하고 따옴표를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헬로 적고 이건 저만 할게요. 엔터 치면 얘는 여전히 그냥 헬로 5글자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을 적을 수가 있어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자 같은 식으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저 중괄호 안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유효한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나서는 그냥 평소처럼 일반적인 str 리터럴 적듯이 이렇게 적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지금 차에 3 담겨 있으니까 3살 차이 납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F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가서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이 여기 있네. 그걸 확인했으면 수식 차를 계산해 줘요. 요 안에다 적어둔 요 글자들을 파이썬 수식으로 간주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 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str 형식 값을 여기다가 붙여서 그러니까 안에다가 끼워 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글자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져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뭐 str 괄호 열고 닫고 또는 더하기 같은 걸 적지 않고도 좀 더 편하게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파이썬 수식 아무거나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3.5 같은 거 적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원하신다면 뭐 있을까요? 인풋 괄호 열고 닫고도 가능은 해요. 입력하세요. 잠깐만요. 큰 따옴표로 할게요. 세요. 와 같은 식으로 함수 호출식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플러스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큰 따옴표 써야겠네요. 이게 가능할까?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세요 하면 3하고 엔터 치면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보내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 안에다가 진짜로 우리 배웠던 그 모든 수식들 함수 출식 포함해서 등등 다 적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메시지 같은 거 str 형식 값을 조합을 하거나 할 때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긴 지금 뺄셈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 몇 시냐 타임스탬프 값에다가 아까 이니셜라이즈 맨 처음 호출할 때 그때 몇 시였냐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 빼기 시각을 하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계는 항상 양의 방향으로 단조 증가하니까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타임스탬프 값은 무조건 스타트 타임보다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몇 초 지났냐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성공적으로 계산된다 보시면 돼요. 타임스탬프에는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 초에 해당하는 1.5초면 1.5라는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맨 처음 호출할 때 몇 초였고 지금 몇 초면 그걸 빼면 지금 몇 초 경과했는지가 나오는 게 맞고 그걸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값을 써서 여기 안에다가 x가 현재 시간 경과에 비례하도록 x좌표에 그러니까 요 네모의 x 속도가 경과된 시간에 비례하도록 하면 이런 느낌의 점점 빨라지는 거죠. 2초, 3초, 4초 지나니까요. 와 같은 느낌으로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게임 만들 거다. 그 다음에 10초 동안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다. 근데 그 10초 동안 조금씩 난이도가 증가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몇 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난이도 지금 몇으로 해야 되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타임스탬프 값을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작할 때 몇 초였고 지금이 몇 초냐 뺄셈을 해서 몇 초 지났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둘게요. 자, 지금 요 위에 거는 복습이에요. 이전에 본 적 있죠? 요 아래 거는 지금 새로 나온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str 리터럴 적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뭔가 적 있는 값도 가져오고 요것도 가져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메시지를 조합해서 3살 차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str 형식 값을 내가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str 괄호 열고 닫고 더하기 값의 형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원래는 정석인데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글자들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글자들을 중간중간에 어떤 값에 대한 글자 표현 같은 거 섞어가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이 F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그 안에다가 파이썬 수식을 적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튼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면 0번째 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1번째 예시는 이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역시나 F5를 한번 그냥 다짜고짜 눌러봅시다. 이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에 ESC 키 다 있죠? 그거 누르면 진짜로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escape 눌렸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반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됐어요. 왜 종료가 됐냐? escape 키를 눌렀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겁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내용을 그래요. 다른 걸 먼저 구경해 보고 그 다음에 해봅시다. 다시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Q 키를 눌렀냐, W 키를 눌렀냐, E 키를 눌렀냐, R 키를 눌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지금 분기 흐름을 구성해 놨어요. 여러분 키보드를 써서 Q 눌렀다 띄워보고 W 눌렀다 띄워보고 E 눌렀다 띄워보고 R 눌렀다 띄워보고 해보시면 지금 일단 인텔 키보드에는 방금 Q를 눌렀습니다. Q 키에서 사용자가 손을 뗐습니다. 와 같은 식으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와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Q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과 같이 제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까만색 네모 아니 까만색 동그라미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W는 파란색, E는 녹색, R은 빨간색과 같은 느낌으로 그때 서로 다른 동그라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키들 예를 들면 엔터키라든가 여기서는 return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살표 키 up, left, right, down이라든가 띄어쓰기, 스페이스라든가
그다음 백스페이스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 2, 3, 4, 5, 뭐 QW2, 그다음에 Shift 키도 가능하고 컨트롤 키도 가능하고 등등등 다양한 키들을 눌러 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누를 때마다 또는 그 키에서 손을 뗄 때마다 인터랙티브에 방금 전 당신이 무슨 사용자가 무슨 키를 눌렀고 또는 무슨 키를 뗐고 뭐 그렇습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지금 반응으로서 보여주도록 지금 데이터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데이터 흐름 중요한 데이터 흐름 프로그램 밖으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능 살짝 소개했었고 그 반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일단 시간은 먼저 확인해봤고 지금은 키 입력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코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니셜라이즈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new 어벌이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벌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 비슷한 뭔가 타원 또는 뭐 서클 같은 진짜 원이라든가 등등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여러분 단축키 기억납니까? 컨트롤 백스페이스 하면 이 툴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다고 소개했고 이게 너무 잘린다 그러면 help를 치면 된다 그랬죠. w.new over 해서 하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아유 길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등등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150, 100부터 가로로 100, 세로로 100, 지름이 100, 100인 그러니까 원이죠 말 그대로. 이게 서로 길이가 다르면 타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0글자짜리 str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따라서 무색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일단 F5 눌러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새로운 동그라미를 만들긴 하는데 걔를 무색으로 지정해서 만들어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숫자 담아놓고 여기서는 지금 검은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원색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가기 위한 키는 escape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키는 QWER 4개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서 담아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Q키 누르면 0번째 키 누른 거니까 0번째 색상으로 저 동그라미를 보여주겠어. 1번째 키 누르면 파란색으로 보여주겠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의미를 매핑해 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매 업데이트마다 이제 위에 보시면 w.keys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업데이트 내용을 적는 동안 keys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고 이 안에다가 예를 들면 뭐 return 같은 식으로 내가 직접 여기서 봤었던 이 각각의 키의 이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hift L을 졌다 적고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F5 누르면 얘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왼쪽 Shift 키를 누르고 있다면 true가 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뜨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왼쪽 Shift 키를 누르면 내용물을 실행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창을 닫는다, GUI 프로그램을 끝낸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도 끝낸다 와 같이 적어놓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왼쪽 Shift 키를 누르면 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창이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리터럴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이니셜라이즈해서 세팅해 둔 그 이름을 써서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튼 이름 지정해서 걷다 escape라고 담아놓고 여기다 동일한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결국은 escape 키를 이번 프레임에 누르고 있었냐? 만약 그게 맞다면 창을 꺼버리고 업데이트도 끝낸다와 같이 적은 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는 큰 필요는 없을 거예요. 사용자가 빡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열받았으면 뭐 이름 뭐 노트북 뚜껑을 닫든가 Alt F4를 누를 거니까 이 기능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선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 w.keys라는 걸 써서 그 다음에 대괄호 수식을 적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각각의 키의 이름을 str 리터럴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그 키를 지금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 true false 값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엄청 많은 키들이 존재하고 F1, F2 등등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예를 들면 Alt 키를 오른쪽 Alt 키를 뭐라고 이 동네에서 부르나 확인하고 싶다면 그냥 요 첫 번째 예시를 까고 F5 누른 다음에 그 Alt 키를 눌러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키보드가 좀 커서 Alt 키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정도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 키는 아마도 잘
인식하기 어려울 테니까 만약에 게임에서 쓴다라면 컨트롤이나 시프트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반복 흐름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네 가지 키 Q, W, E, R에 대해서 각각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키는 Q키, 컬러는 검은색, 그다음에 W키, 컬러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위에다 지금 각각의 리스트에다 담아둔 거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 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거를 타이틀로 보여줄 거예요. Q키 누름, W키 누름과 같은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라든가 등등의 색상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만약에 W키를 눌렀다면 이거 실행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W키를 만약에 눌렀다면 그러면 제목은 W키 누름이라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리 세팅해둔 컬러로 칠해주는 겁니다. E 키를 누르면 녹색, 그 다음에 R 키를 누르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등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던 까만 네모를 언제든지 파란 네모로 둔갑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리컬러 오브젝트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일단은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그레이라든가 옐로우라든가 그 정도는 다 가능해요. 그거 말고도 좀 더 파스텔 톤이 좋겠다. 나는 쿨톤이 좋은 사람이다. 하면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요 헬프를 치면 나오니까 그거 토대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브레이크 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지금 도입을 해놨어요. 자, 우리 위턴문 기억납니까, 여러분? 위턴문은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위턴문은 여러분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을 적는 도중에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와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시험에서도 나왔죠. 그 중에서 일단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요 함수 내용을 실행을 하지 않겠다. 함수 내용을 실행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 관점에서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를 가져가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 브레이크문은 이런 while문이라든가 for문 같은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의 내용물로서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요 브레이크문 실행하면 이 while문의 실행을 끝을 내게 돼요. 중단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DEF로 스타트하는 함수 정의 안에다 위턴문 적을 수 있었잖아요. 이거 실행하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끝내는 거죠. 걔랑 동등한 느낌으로 요 while문 내용물로서 지금 브레이크문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 브레이크문을 만약에 실행한다면 요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요 while문은 총 4번 반복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Q키 눌렀냐 관련 처리하고 W키 눌렀냐 관련 처리하고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Q키를 누른 게 맞다 라면 이 while문 실행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W키를 눌렀냐 등등에 대한 검사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조건식 계산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냐? while문 전체 실행을 끝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브레이크문은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의미는 가져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3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일단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하고 그냥 엔터키 치면 브레이크문이 완성이 돼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해둡시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Q키를 누르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W키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E키를 누르면 녹색으로 보여요. 등등등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Q키랑 W키를 둘 다 누르고 있다. 어떤 프레임에서. 둘 다 true다라면 얘가 어떻게 판정을 내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인터랙티브랑 같이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Q를 저는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W키를 눌렀는데 누른 게 확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프로그램은 판정을 Q키를 눌렀다라고 판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W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Q를 눌러볼게요. 지금 아직은 W만 누르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Q키를 또 누르면 그러면 지금은 Q키랑 W키가 둘 다 눌려있고 그때는 Q키를 누른 걸로 지금 판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다가 지금 방금 전 그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Q를 집어넣어도 true가 뜨고 W를 집어넣어도 true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요 우리가 순서 담아둔 순서상 Q키를 먼저 검사합니다. Q키를 눌렀는지를 먼저 체크해요. 왜냐면 그게 0번째 거니까요. 그래서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제목을 바꾸고 색상을 바꾸고 와일문 실행을 끝내버려요. 따라서 W키를 눌렀든 안 눌렀든 걔에 대한 처리는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Q키가 W키보다 더 강한 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비교하고 먼저 검사하고 Q키 누른 게 맞다면 다른 애들 전혀 상관없이 검은색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R 눌렀다가 E 누르고 있다가 W 또 누르고 W 누르고 있다가 또 Q를 누른다. 걔네들은 지금 말한 순서의 역순으로 지금 먼저 검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빨간색을 누르고 있다가 미안해요. R키를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Q를 누르면 이제 Q키를 누른 게 맞냐에 대한 코드를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을 지금부터 출력하도록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우리 과제 넘버 3 생각해봐요. 거기서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저 상품 드려야 되는데 일단 과제 넘버 3 최종 영등은 우리 흰 100의 나머지 0으로 한 34명 친구들이 결국은 공동 영등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상장을 나중에 준비해서 나눠드릴게요. 그 상장을 저한테 제시하시면 ECC 지하 4층 CU에서 추파춥스를 하나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파춥스 내지는 1,000원 상당의 먹을 거를 하나를 사드릴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나눠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반에 그게 몇 명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 아무튼 간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제 넘버 3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먼저 비교하기로 했어요. 5번 능력치를. 그 다음에 두 캐릭터의 5번 능력치가 다르다. 그러면 거기서 대결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코드 짰었죠. 그 밑에 뭐 민첩을 비교한다, 지능을 비교한다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분기 흐름, 그러니까 Q키 눌렀냐, W키 눌렀냐 등등을 그때그때 분기 흐름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할 거냐, 무엇을 다루는 분기 흐름을 먼저 실행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키가 더 우세하고 어떤 키가 더 열세하냐, 어떤 능력치가 더 우세하고 어떤 능력치가 더 덜 중요하냐와 같은 것들이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트에 담겨 있는 걸 0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다루고 있고 리스트에는 지금 Q, W, E, R 순서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딱 이 순서대로 Q키가 가장 중요한 키로서 가장 먼저 비교하고 그걸 누른 게 맞다면 W를 눌렀냐 등등 전혀 신경 쓰지 않고 Q키랑 관련한 내용물만 실행하고 다른 거는 실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AND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프레임에 두 키를 둘 다 누르고 있는 게 맞다면과 같이 수식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컨트롤 A를 눌렀냐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래요. 그다음에 여긴 지금 else 부분이 적혀 있고 여러분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while문의 else 부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 else 부분 내용물은 지금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예요. 그다음에 색상은 0글자짜리 달리 말하면 무색으로 다시 한번 지정하는 그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야 한다면 무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Q키를 눌렀다가 떼면 다시금 이런 느낌으로 무색으로 이 글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지금 요 while문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끝나서 그러니까 4번 반복해서 요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떠서 else 부분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매 프레임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이 코드를 실행하고 이 if문 내용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문을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조건식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while문 전체 실행을 끝내요. 따라서 이때는 이 while문의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단했으니까요. 꺼져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else 부분은 내용물 안에서 브레이크를 하지 않는 이상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친구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else 부분 이번에는 이번 while문 실행 동안에는 실행하고 싶지 않다 하면 그때는 브레이크문을 마지막에 실행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Q키를 눌렀다면 검은색으로 보여주고 else 부분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색으로 다시 바꾸지 않은 채로 검은색인 채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아무튼 간에 다양한 키들 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째 예시 언제든지 다시 열어서 뭐 A키, G키, 캡스락 같은 걸 쓸 수 있나? 가능한 거 같네. 탭키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F1, 2, 3도 가능하고 뭐 프린트 스크린 같은 것도
가능한가? 아 잠깐만, 요즘 윈도우에선 이거 잘 안 되겠다. 그러면 홈키라든가 엔드키라든가 뭐 페이지 다운 등등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 막 억지로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다양한 키들 다 가능하니까 그거를 내가 뭐라고 불러야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 검사할 수 있냐 확인하는 용도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다음 예시부터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이제 별거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번째 예시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얘도 입력과 관련한 친구고, 얘는 마우스 포인터랑 마우스 버튼과 관련한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5 눌러갖고 역시나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여러분이 이 하얀 창 위에다가, GUI 창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킬 때마다,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검은색 네모가 그 위치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몇 컴마 몇이지? 그걸 바탕으로 검은색 네모의 X좌표, Y좌표를 지금 매 프레임마다 바꾸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면 그러면 이제 좀 늦게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천천히 돌리면 얼마든지 그럭저럭 예쁘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십자 표현 같은 식으로 조준선 같은 거를 이제 마우스 포인터 따라가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고양이 그림 같은 거에서 고양이 그림 이렇게 조작해 가면서 열심히 장애물을 피해서 끝에 도달하면 이기도록 느낌의 코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터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휠 버튼이 있다면 휠 버튼 같은 거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지금,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왼쪽 버튼이 자주 쓰는 버튼이에요.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좌표는 얼마입니다. 얘기해주고, 여기도 지금 방금 전에 몇 번 버튼을 눌렀냐 뗐냐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3번 버튼으로 보통 간주될 거예요. 오른손잡이기. 그 다음에 휠 버튼이 이제 2번 버튼으로 간주돼야 되는데, 제 지금 이게 아크터치 마우스라 휠 버튼이 쉽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가능합니다. 그거는 2번 버튼으로 간주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각각의 버튼 누르고 있냐 떼고 있냐, 역시나 키보드 Q키 누르고 있냐 떼고 있냐랑 동등한 느낌으로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볼만한 거는 이 검은색 네모 한번 보세요. 열심히 마우스 포인터 따라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는 당연히 검은색 네모보다 위에 있는 걸로 지금 보이죠.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 파란색 네모 쪽으로 갖다 대면 검은색 네모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삐죽하고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검은색 네모가 파란색 네모보다 뒤에 있도록, 따라서 얘네 둘이 좌표가 겹치면 위에 파란색 네모가 보이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물론 그 반대로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네모를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도 여러 개 배치할 수 있고 등등입니다. 걔네들을 누구를 위에다 보여줄 거고 누구를 아래다 보여줄 거냐 같은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코드는 간단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네모 2개 만들고 각각 다른 이름에다가 그 숫자를 담아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숫자 300개 담아야 된다. 그럼 이름 300개 도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걔네 다 리스트에 때려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아무튼 작은 거랑 큰 거, 작은 검은색이랑 큰 파란색이랑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w.mouse position xy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의 현재 X좌표, Y좌표를 각각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X좌표에 마이너스 8하고 Y좌표에 마이너스 8 한 거를 요 네모의 X좌표, Y좌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 요 네모는 지금 가로로 16, 세로로 16만큼이니까요. 그래서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마이너스 8 부분을 빼면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될 것이냐. 네모의 위치는 이제 요런 느낌으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정확히 네모의 XY 좌표가 되도록 만들면 그 네모의 왼쪽 위점의 좌표가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가 저 네모의 한가운데에 오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이 검은색 네모를 조금만 더 왼쪽, 조금만 더 위에다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는 이 네모의 너비 높이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보내면 가로로 한가운데에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하도록 만드는 게 돼요. 높이에 대해서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네모의 현재 세팅상 가로 세로 길이는 16, 1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을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는 위치대로 두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든 걷다가 주사위 굴려서 숫자를 더하든 빼든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keys랑 비슷하게 w.mousebuttons라는 것도 지금 마련해 놨어요. 얘 같은 경우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1번 버튼 누르고 있냐 떼고 있냐, 2번 버튼 누르고 있냐 떼고 있냐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요거 숫자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버튼이 1번 버튼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궁금하면 다시 요 2번 예시를 F5 누른 다음에 적당히 클릭해서 아 이게 3번 버튼이구나, 이게 2번 버튼이구나 와 같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용 마우스 막 버튼 막 16개 있고 막 그런 마우스도 있기는 하잖아요. 걔네들도 일단 아마도 지원은 할 겁니다. 다만 그거를 열심히 해보셔봤자 제가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까랑 비슷한 패턴으로 만약에 1번 버튼 누른 게 맞다면 걔에 대한 처리하고 폼은 전체 실행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고 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브레이크 문을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역시나 왼쪽 버튼, 그러니까 1번 버튼이 2번 버튼보다 우세하고 3번 버튼보다 우세하고와 같은 효과가 난다 보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반복하면 돼요. 3, 2, 1 순서대로 분기울음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궁금한 거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뒤에는 이제 조금은 더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시점에 쉬는 게 아마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튜토리얼 3개를 구경해 봤고 간단한 네모 동그라미 보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색상 지정할 수도 있었어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일단 베리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 이거 설명했어야 돼. 이번 주 예시에서 지금 보시면 작은 검은색 네모랑 큰 파란색 네모 둘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큰 파란색 네모가 이게 색상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란색 네모가 더 위에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확실히 눈에 보이죠? 그래서 회색이 더 앞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큰 네모가. 이렇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순서대로 추가했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일단 큰 회색 네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검은색 작은 네모를 만들고 있어요. 순차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작은 검은색 네모가 더 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런 뭐 햄버거 같은 거 만들 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내가 올린 게 가장 밑에 깔리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뭔가 새로 만들 때마다 기본적으로 걔가 더 위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일단은 그게 기본적인 규칙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네모가 더 앞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작은 네모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예시에서는 이 순서가 반대로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네모를 먼저 만든 다음에 큰 파란 네모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회색이긴 하지만 그 차이 때문에 누가 앞에 오고 누가 뒤에 오냐가 지금 결정됐다라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시를 한번 봅시다. 얘도 F5 눌러서 실행해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새겨두는 게 가능합니다. 막 글자체 바꾸거나 막 그런 거는 잘 지원 안 하니까 그냥 단순히 사용자한테 뭐 플레이 방법 같은 걸 소개하는 용도로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인터랙티브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X 값이 얼마냐 Y 값이 얼마냐 간단하게 GUI 화면에다 보일 때 그럴 때 이런 글자 출력 기능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 키우기 줄이기, 테두리 두께 키우기 줄이기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Q키를 누르면 크기가 늘어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지금 너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키를 누르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W키랑 S키는 이제 요 네모랑 동그라미의 테두리를 좀 더 두껍게 하거나 좀 더 얇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의 한계로 그렇게 잘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최소화했다가 다시 열면은 예쁘게 다시 칠해주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테두리를 막 좀 더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가면 이렇게 잔상이 어딜 보시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잔상이 좀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 기능은 막 테두리를 막 매 프레임마다 막 바꿔가면서 그렇게 막 표시하고 그런 용도로는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테두리 0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까지 봤었던 네모 동그라미들은 일단 테두리가 0인 채로 우리한테 보이고 있었다라 보시면 돼요. 아무튼 원하신다면 이 네모 동그라미의 너비를 얼마로 할 거냐랑 테두리를 얼마로 할 거냐 등등을 따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new 텍스트를 쓰면 몇 컴마 몇부터 너비를 얼마 정도 쓸 거고 어떤 글자를 보여줄 거냐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니까 엔터 키를 자유롭게 중간중간 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큰 상관없고 요 뒤에 앵커라 그래가지고 NW라고 해놨는데 얘는 무슨 의미냐면 요 글자들을 왼쪽 정렬할 거냐 오른쪽 정렬할 거냐 예를 들면 위 정렬 아래 정렬할 거냐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북서 쪽이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왼쪽 위에 맞춰서 각각의 글자들을 표시해 달라고 적은 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new 텍스트를 써서 하는 거는 그 소위 최종 버전 만들 때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뭐 X값이 얼마네 Y값이 얼마네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소위 말하는 개발 도중에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뭐 게임 오버라든가 그런 걸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뉴 텍스트 같은 걸 쓰기보다는 그냥 게임 오버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그림을 띄우는 게 차라리 훨씬 나을 거예요. 괜찮아요? 얘는 되게 못생긴 글자들이 튀어나오니까 미리 잘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거 마련해 나가고 형형색색으로 해서 그림 파일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을 띄우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너비랑 이제 두께, 굵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비, 그다음에 경계선의 두께 지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한다면 경계선의 색상도 요 네모 자체, 동그라미 자체의 색상이랑 별개로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Q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너비 값을 증가시킨다. A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W키, S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너비나 요 두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기를 바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move 오브젝트 하면 XY 좌표를 바꾸는 거고 resize 오브젝트 하면 여기서는 이제 너비 높이랑 그 두께를 바꿀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얘는 일단은 가능은 하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던 그 그림과 관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림 다루는 방법 속의 순한 맛입니다.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바로 다짜고짜 F5 눌러보시면 잠깐만 저 이거 설마 여러분도 이거 그림 안 뜹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빼먹었나 봐요. 압축 파일에 안 집어넣은 채로 지금 업로드 했나 봐요. 진짜네? 없네?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원래 얘네 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치사하지만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수정해갖고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눌렀네요 하고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지금 제가 압축 파일에 포함은 안 시켜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보여드리기 어렵게 됐는데 아무튼 뭘로 해볼까요? 뭐 이리 많아. 난 그림판이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그림판도 바뀌었어. 투명색 같은 것도 지원합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그 공대생의 포토샵이라 말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써서 빨간색 동그라미에 광원 효과를 조금 입혀서 조금 둥그란 버튼 느낌으로 지금 질감을 집어넣고 반사광도 집어넣고 해서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버튼.png는 이렇고 버튼 프레스드.png는 지금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미리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그림을 2장을 그려놓고 클릭하면 바꿔치기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보여주기 위한 기능 거니까 입력받는 거랑 관련된 부분은 별거 없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ew 이미지 하시면 몇 컴마 몇부터 무슨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 정할 수 있어요. 무슨 그림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 할 때는 그냥 파일명 대놓고 그냥 적으면 됩니다. 확장자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면은 0,0부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만들고 그 숫자를 넘버에 담아놓고 이니셜라이즈를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마우스 버튼,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그 친구의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그 전체 요 GUI 창 범위 안에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그냥 그림이었다가 그냥 버튼 그림이었다가 눌림 버튼 그림으로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제목도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지금 설명이 누락돼 있는데 이게 패치를 거듭하면서 이제 그 그림의 너비랑 높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림이 짜부러지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능은 한데 얘는 조금 게임을 느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가능은 하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냥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미리 내가 지금 300 곱하기 300만큼의 크기를 갖는 내 캐릭터 그림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애초에 그림 파일을 300 곱하기 300으로 만들어서 띄우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절반 크기로 하고 싶다. 절반 크기 그림을 미리 만들어 두고 추가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일단은 그렇고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뭐 그림 같은 거 얼마든지 뭐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주 쓰고 있는 세대니까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조금 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살짝 티저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림 다루는 방법 속에 매운맛 해서 이제 파일 8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 별 그냥 고지고대로 서 있는 별이랑 살짝 옆으로 기울인 별이랑 등등등 해서 8단계에 걸쳐서 기울여가지고 그림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걔네들을 지금 하나의 리스트에다 때려 넣었어요. 따라서 나는 나중에 대괄호 수식을 써서 여러 그림들 중에 하나를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서 그림 파일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쓸 수 있게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숫자 100개, 그러니까 별 100개를 다루기 위한 숫자 100개를 담기 위해서 리스트 하나 빈 거 마련해 두고 그 다음에 100번 반복하는, 그래서 0부터 99까지 해서 반복하는 폼은 하나 구성해 두고 그 내용물로 이제 그 그림 하나를 성공적으로 띄우기 위한 뉴 이미지 해가지고 새로운 위치 등등등을 다 마련해 두고 해서 처음에 무슨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리스트의 기능들 중에 하나인 append라는 친구를 써서 지금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그 별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덩어리를 지금 하나씩 담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리스트의 0번째 칸에 뭘 담고 1번째 칸에 뭘 담고 역시나 지금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골랐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리스트에다가 별의별 거 다 때려 넣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0번째 칸에 있는 건 이름이야. 1번째 칸에 있는 건 힘 능력치야.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요. 따라서 아무튼 간에 저 별 그림 하나를 다루기 위한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순서대로 담고 나중에 인덱스 개념을 써서 대괄호 수식을 써서 하나씩 골라갖고 쓰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런 리스트들을 역시나 리스트에다가 다 때려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모든 별들에 대한 데이터가 요 objs라는 이름의 하나의 리스트 안에 100개가 차곡차곡, 100세트가 차곡차곡 담겨있게 되는 셈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정해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덧셈식들, 적절한 조건식, 적절한 할당문, 조건식, 적절한 할당문, 적절한 함수 주식,
할당문 등등을 지금 잔뜩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열심히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되 지금 저 리스트 하나씩 붙잡고 거기에 있는 2번째 칸에 담겨있는 거랑 4번째 칸에 담겨있는 걸 더해서 다시 2번째 칸에 담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고 현재 담겨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등등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지금 납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릿느릿 돌고 있고 느리게 이동하는 친구도 있고 빠르게 돌지만 느리게 이동하는 친구도 있고 느리게 돌지만 빠르게 이동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지금 열심히 랜덤 모듈 써서 랜드인트 써가지고 주사위 굴려가지고 지금 표현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여러분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북에서 F5 눌러서 실행하면 지금 앞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아마 30프레임으로 보여주고 있을 거고 이거 실제로 여러분 노트북에서 실행하면 60프레임으로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아, 이거 맹렬하게 도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되게 간단한 코드, 간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보세요. 더하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새로운 값, 얘는 지금 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그 별을 다시 맨 꼭대기로 올려서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크기 등등을 세팅하고 다시 떨어지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별들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별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 별이 바닥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은 더 이상 이 화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y좌표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걔네들을 다시 걸러가지고 걔 위치를 다시 적당히 화면 위가 되도록 보정을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별을 재활용하는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할당문이 지금 여기 적혀 있고 그래서 등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Y좌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X좌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이 정도로 해둡시다. 여러분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0번 그림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3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든가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몇 프레임마다 다른 그림으로 바꾸기 시작할 거냐가 곧 요 별 같은 애니메이션의 진행 속도, 회전 속도로서 사용자한테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하는 친구들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히트 테스트라는 .py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예시고 역시나 설명 지금 텍스트로 보여주도록 돼 있으니까 바로 F5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단축키가 좀 많습니다. Q키, A키, 그 다음에 테두리, W키, S키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G키랑 X키를 누르면 네모를 G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네모를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X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건 지금 뭐가 중요하냐? 자, 지금 볼게요. 테두리를 살짝 키워봤어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더 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얘는 지금 동그라미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나는 지금 네모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밟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는 없는 게 맞죠? 동그라미 안 밟음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 커서를 갖다 대면 동그라미 밟음, 네모 안 밟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두리를 줄여볼게요, 다시. 테두리 줄였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똑같은 색깔이라 겹쳐 보이는데 네모는 요만큼이고 위에 있는 요 겹친 영역을 내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그때는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눈에 동그라미가 더 앞에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보여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어디다 갖다 댔을 때 그 마우스 포인터 밑에 깔려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애가 누구냐를 우리가 얼마든지 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모는 뒤에 있으니까 안 밟은 걸로 치는 거고 동그라미는 앞에 있으니까
마우스 포인터로 밟은 걸로 친 겁니다. 둘 다 안 밟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가리기 X키를 눌러보시면 이제는 동그라미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네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있을 때 X키를 눌렀냐 누르지 않냐에 따라서 네모가 밟혔네 밟히지 않네 등등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동그라미가 항상 위인 게 보장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C키를 누르면 이제부터는 네모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V키를 누르면 네모가 이제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앞에 보여줄 거고 언제부터는 어떤 그림을 뒤로 내보낼 것이냐 등등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가 둘 다 겹쳐있는 영역에 대해서 네모가 위에 있다면 네모를 밟은 걸로 치고 동그라미가 위에 있다면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해서 얘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다루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키를 누르고 있다면 하이드 오브젝트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네모를 가린다. 그렇지 않다면 네모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와 같은 하이드 오브젝트, 쇼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얘는 지금 무색으로 칠한다랑은 얘기가 좀 달라요. 무색으로 칠하는 건 보이지는 그러니까 사용자 눈에 표시하지는 않지만 그 네모나 동그라미가 존재는 합니다. 반면 하이드 오브젝트를 하면 무색으로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건 맞지만 똑같지만 이제 지금 마우스 포인터 위에 누가 있냐 같은 걸 검사할 때도 그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게임에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이드 오브젝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이드 해둔 걸 다시 보여주고 싶다라면 그때는 쇼 오브젝트를 하시면 돼요. 물론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림이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모를 더 위에 보여주고 싶다. 더 가까운 데 보여주고 싶다. 또는 뒤로 밀고 싶다.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raise, lower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 함수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몇, x, y 좌표에 여러 가지 동그라미든 네모든이 겹쳐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GUI 프로그램 다시 켜보시면 다시 적당히 키워서 보시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있는 위치에는 네모도 없고 동그라미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네모는 있고 동그라미는 없는 상태고 여기는 동그라미는 있고 네모는 없는 상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요 get top object at을 호출하시면 지금 그 밑에 네모 동그라미가 몇 개가 깔려 있든 간에 가장 위에 있는 애가 누군지만 우리한테 그 숫자를 리턴해 주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요소가 하나도 없다면 그때는 none을 리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튼 none 값은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도 아니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숫자도 아닐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else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등등등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네모면 네모 밟음 등등으로 표시한다. 맨 위에 있는 게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밟음으로 표시한다. 와 같이 지금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아니면 지금은 여기는 네모 동그라미밖에 없으니까 둘 다 아니면 둘 다 안 밟은 게 맞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얘는 그냥 맨 위에 있는 게 누구냐만 잰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관통 데미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에 지금 영역이 겹쳐 있는 모든 요소들이 그러니까 요소가 뭐뭐가 있냐를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기능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ESC 키 눌러서 끈 다음에 지금 요거를 지금 요 코드 있잖아요. 요 친구를 요 따옴표 3개짜리를 써서 주석 처리 비슷하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를 따옴표 3개로 막아 놓은 거를 풀어서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get all objects at 해갖고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지금 x, y 똑같이 집어넣고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친구는 아까랑 비슷하게 네모랑 동그라미 겹치게 만들고 그
그 다음에 네모 위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똑같아요.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겹쳐있는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둘 다 밟았다라고 판정을 해줘요. 이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 좌표에 네모도 걸쳐있고 동그라미도 걸쳐있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요 좌표 아래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숫자를 리스트로 만들어 갖고 리턴해 주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요걸 쓸 때 뭐 인 연산자를 써서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있는 요소들 중에 네모가 있냐 없냐 동그라미가 있냐 없냐와 같은 느낌으로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len 같은 걸 써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아무것도 지금 없냐 아니면 3개 이상 있냐와 같은 것도 얼마든지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지금 만들려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마우스 입력을 적극적으로 쓰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적절하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린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해두고 일단은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두 가지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 출력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우린 이제 더 이상 프린트 호출식을 쓰지 않을 겁니다. 사용자 인터랙티브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파란색 글자 재미없습니다. GUI 창만 볼 거예요. 그 GUI 창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크기의 뭔가를 보여주는 방법들 위주로 지금 소개해 놨다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은 원한다면 매 프레임마다 개의 위치나 개의 크기나 색상이나 그림이나 등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바꾼다라는 건 여러분이 원할 때만 바꾼다라는 거랑 동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방금 전 예시들 보면 꽤나 많은 분기 흐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항상 네모가 오른쪽으로 가는 건 재미없거든요. 항상 네모의 크기가 커지는 거 재미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예를 들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만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킨다와 같이 여러분은 엄청 많은 분기 흐름을 내 업데이트 내용물로서 구성해 두시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언제 내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냐. 방금 얘기했던 바로는 사용자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다면 이번 프레임에 누르고 있다면 플러스 1 한다. 아니면 그러지 않는다와 같이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역시나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인풋 호출식을 쓰지 않을 겁니다. 걔는 너무 느려요.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엔터키 칠 때까지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전체 실행 흐름이 멈춰 있게 됩니다. 왜냐? 인풋 안에 엄청 큰 while문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를 쓰지 않고 대신에 매 프레임마다 true, false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뭐를? 엔터키를 지금 누르고 있냐 아니냐 등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마우스 버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 좌표에 대해서는 X, Y 좌표 각각에 대해서 매번 그 인트 값이 각각 특별한 이름에 지금 담겨있는 채로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을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들 중에 뭐에 대한 내가 원하는 키를 지금 사용자가 눌렀냐 안 눌렀냐 true 또는 false 값을 선택적으로 가져와 가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조건식을 적어가면서 여러분만의 코드 실행 흐름, 분기 흐름을 구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런 지금이 몇 시지라든가 사용자가 처음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각이 몇 시지와 같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담아가면서 다음에 활용해 가면서 게임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등등과 같은 걸 살펴봤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가 튜토리얼이에요. 자, 지금의 여러분이 납득을 못 하셨어도 괜찮아요. 집에서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고 있는 미래의 내가 나 이거가 내가 만들려던 주제였는데 그거는 확실히 이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확실히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뭐 점프하는 개구리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개구리 그림이랑 점프하는 개구리 그림 두 장을 준비해서 이 친구가 점프하는 게 맞다면 그림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그 친구의 Y좌표를 조금씩 올렸다가 반대죠. 내렸다가 올리면 줄였다가 키우면 위에서 아래 위로 살짝 점프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겠구나 같은 것들을 미래의 내가
다시금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구경만 하고 주제 정하기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이제 50분 정도 남은 거죠. 55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안내문을 살짝 확인해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 빠르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 GUI 모듈 써서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기말 대신 진행하는 후반부 메인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기본적으로 자유고 요 뒤에다가 예시 주제를 몇 개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요 안내문 뒷페이지에 마련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는 게임이랑 비슷한 거 만들어도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반대로 이전에 존재한 적 없었던 게임을 굳이 우리 수업에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떠올랐다. 지금 바로 자퇴하신 다음에 게임 회사 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 옛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만들어 봤을 거예요. 따라서 표절이니 뭐니에 대한 걱정은 기본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래 자주 플레이했었던 게임 그거랑 비슷한 거 요번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도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어요. 다만 엄청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주제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16주차 월요일까지로 지금 투표 결과 나왔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요 한 달이라는 기간은 꽤 짧을 겁니다. 여러분 미적 기말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보지만 미적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기말 볼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이라든가 이번 주에 뭔가 어려운 게임 만들어야지 오늘의 나는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16주차에 내가 쌍욕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미적 기말이 지금 이거를 이런 게임을 준비해 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업도 생각해서 그럭저럭 간단한 게임 만든다라 일단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간단한 거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저랑 같이 여기에 좀 더 점수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라든가 아니면 시간 제한이 있으면 좋겠네요 와 같이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크기를 맞춰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제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변경하더라도 저한테 문의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이따가 요 안내문 소개해드리고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둘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에는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여러분이랑 협의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이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나중에는 여러분 혼자 진행하셔도 큰 상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요 주제 정하는 것만큼은 일단은 한 번은 저랑 같이 이런 거 만들 건데 괜찮을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은 저한테 아마 질문할 겁니다. 그럼 저는 아마 90%가 넘는 확률로 그거 못 만들어요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짝 사이즈를 조율을 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40여 명 친구들이 대충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를 가질 만한 그런 각각의 주제를 갖고 스타트하는 걸 목표로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협의를 한 번씩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마음이 좀 더 편할 겁니다. 뭐 오늘 수업에 참여 못해서 집에서 유튜브 에디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일단은 뭐 다음 주라든가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구성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양한 프로그램 뭘 만들 건지는 여러분 자유인데 요 아래에다 적어놓은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완벽한 우리 수업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용 GUI 프로그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량적인 조건이 여기 적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총 4가지가 있어요. 일단 모듈과 관련한 겁니다. 우리 지금 python.org 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한 우리 수업 표준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뭐 타임이니 랜덤이니 등등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임포트문 자유롭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쓰고 있는 GUI 모듈 얼마든지 임포트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모듈들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운로드하거나 임포트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막을 거예요. 왜냐? 저런 파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검색하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얼마든지 직접 도전해 볼 수 있을 법한 간단한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막 함수 정의 다 적어놓고 막 그래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전할 만한
요소들이 별로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모듈, 그런 파이게임 등등의 라이브러리들이 제공하는 생 기초적인 내용들, 완전 뭐 이품은 2개 적으면 끝날 만한 그런 간단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우리가 직접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구성하면서 순차 분기 반복 구성하면서 만들어 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서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게임 만들고 싶다. 그거는 방학 때 집에서 혼자 수박 먹으면서 하기로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요 기말고사 대체로 하는 프로젝트 할 때는 간단한 거 일단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미리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우리 프로젝트, 그러니까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우리 늘 과제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여러분한테 .py 파일 나눠드리고 요 함수 정의 내용물 고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미리 코드 짜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주석 적어갖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GUI 프로그램 만들 때 바로 열어가지고 쓰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종의 양식에 해당하는 .py 파일을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에 마련해둔 기본적인 구조를 쓰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GUI 프로그램을 맨 땅에서 작성해 버리시는 것도 막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만든 GUI 모듈은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모듈들만 써서 만들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굳이 GUI 모듈이 없더라도 걔 임포트문 해갖고 임포트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맞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GPT가 엄청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형편없는 GUI 모듈을 가지고 거기서 제공하는 함수들, 거기서 제공하는 각종 이름들만 사용해서 나만의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인터넷의 도움, GPT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도전해보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굳이 모듈을 추가로 준비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아마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꽁꽁 숨겨놓기도 하고 뭐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진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W 하면 이 인터널스 얘는 안 봐도 돼요라는 이름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얘 점 찍으면 여러분이 지금 백날 봐도 모를 만한 그런 애들이 여기 지금 잔뜩 들어있어요. 프레임이니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못 쓸 만한 거는 가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쓸 수 있을 만한 거 위주로 지금 get color, get position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선을 그어 놓고 그걸 지금 선택적으로 여러분한테 제공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 친구를 써서 진행하면 인터넷 보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한 달 동안 그럭저럭 동작하는 여러분만의 게임을 여러분 손으로 만드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지금 조건이 있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성 조건입니다. 이걸 만족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설명을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py 파일 여러 개를 쓴다면 각각의 파일의 맨 위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시처럼 이런 느낌으로 따옴표 3개 해가지고 뭐 파일 이름 뭐 하는 파일입니다. 이렇게 Q키 누르면 점프합니다. W키 누르면 뭐 필살기 씁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적으시면 되고 본인 이름이 뭐냐,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뭐 키 누르면 뭐 할 수 있는지 등등을 str 리터럴로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꼭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룬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관련해서 조건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지금 들여쓰기가 하나 덜 된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최소 5가지 입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랑 스페이스바를 쓴다. 그러면 5개 인정되는 거예요. 또는 마우스 포인터, 좌표 플러스 마우스 버튼 2개 플러스 키 2개와 같이 5개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5가지 입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3개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다뤄야 돼요. 예를 들어 화면에 네모 3개 띄워놓고 그 네모들 열심히 왔다 갔다 시키면서 동작하는 게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내 캐릭터, 하나는 사용자가 피해야 되는 장애물,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남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녹색 에너지바 같은 느낌으로 게이지와 같이 3가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각각의 네모 동그라미 같은 걸 준비하면 일단은 3가지 종류, 그러니까 3개
완성되는 셈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100개, 20개, 100개, 1000개 얼마든지 추가해 놓고 걔네들 다 피해야지 성공하는 식으로 게임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최소 3개는 필요하다. 네모 하나 띄워놓고 네모 클릭하면 승리하셨습니다라 말하는 그런 게임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진 말자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구성 관련해서는 그렇고 코드 구성 관련해서는 이제 실행 흐름 관련한 거죠. 자, 최소한 여러분이 만든 게임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도 못 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애초에 끝이 없는 게임이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이다. 그래야지 점수가 높아지는 게임이다. 라면 그때는 최소 10초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10초 뒤엔 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출하면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정상적으로 플레이 했을 때 가끔은 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F5 누르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승리하는 게임,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할 거는 피하고 먹을 건 먹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제가 어쨌든 이길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제가 거의 못 이겨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간에 가끔씩은 질 수도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게임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등 해서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하거나 10초 이상 버티기 하는 실행 흐름,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하다 어떻게 하면 패배하냐, 뭐 장애물에 부딪힌다든가 3번 이상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다 된다든가 하면 패배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패배하는 실행 흐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간단한 조작만으로, 예를 들면 장애물에 부딪히면 원래는 라이프가 떨어지는데 하트가 하나씩 줄어드는데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장애물에 부딪혀도 라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거나 하는 게 가능하겠죠. 슈퍼 하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간단한 조작으로 훨씬 더 쉽게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치트 기능을 여러분이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도 있게끔 적절한 실행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범주 내에서 뭘 어떻게 만들 거냐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이에요. 여러분 .py 파일들이랑 아까 그 소개했던 그 3가지 실행 흐름을 각각 여러분 F5 눌러서 여러분의 노트북, 여러분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하면서 그 게임 진행 양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영상, 패배하는 영상, 치트로 쉽게 깨는 영상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캡처하는 방법은 자유입니다. 뭐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간다면 그냥 핸드폰 옆에다 세워두고 F5 눌러갖고 플레이하고 깼다 그러면 성공.mp4 해가지고 준비해놨다가 그렇게 영상 3개 폰카로 찍어서 걔네를 .py 파일들이랑 같이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일단 폰카를 쓰실 수가 있고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 간략하게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를 써서 여러분의 노트북 화면,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그거를 3번 캡처를 해서 압축해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OBS 스튜디오 등등을 쓰는 게 용량은 훨씬 더 적을 거예요. 폰카로 찍는 거에 비하면요. 따라서 요거를 추천드리는데 뭐 본인의 자유긴 합니다. 맥 쓰는 친구들은 그 맥에 원래 들어있었던 그 캡처 도구를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제출 기한 아까 전에 투표로 결정 났어요. 그래서 16주차 월요일 밤까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100점 만점에 기한 점수가 30점이고 그 정규 제출 기간이 16주차 월요일 밤까지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가 기간은 17주차 일요일 그러니까 16주차 월요일보다 6일 뒤에 일요일 밤까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내주시면 1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 기간 마감 이후 17주차 일요일 이후에는 제가 학점을 매겨서 업로드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 프로젝트 파일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할게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미적 같은 거 시험 끝났다. 16주차 월요일 됐다. 미적은 시험 몇 주차에 봅니까? 아마 15주차에 보시겠죠? 그죠? 우리는 16주차 월요일까지니까 다른 거 시험 대충 봤다 하면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등교해서 마지막 점검하고 쿨하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요. 요 기한 점수는 우리 제출 페이지 제출하면 내가 몇 시 몇 분에 냈다 내지는 지각이다 아니다 표시되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그 4가지 구성 조건, 그 모듈 관련한 조건, 설명 관련한 조건,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관련한 조건 각각에 대해서 15점씩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 모듈 관련한 조건, 아까 밑줄 쳐둔 2가지 중요한 거 있잖아요. 파이 게임 같은 거 임포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기본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GUI 모듈들 직접 임포트 해가지고 쓴다거나 그 2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반칙으로 전체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GUI 모듈 기본적으로 쓴다 생각하고 뭐 추가로 타임 모듈이나 랜덤 모듈 정도 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개인별 추가 목표, 요거는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주제 정하기 할 거고 아마 오늘 주제를 확정을 짓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요 우리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 가장 간단한 버전 만들기 시작할 건데 일단 그때까지 내가 충분히 생각해 본다라고 여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 각각이 동등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질 만한 그런 목표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주제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밸런스 조절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까지 하는 건 좀 아쉽다, 좀 더 해보고 싶다라면 저랑 같이 여러분의 목표에 대한, 여러분의 주제에 대한 추가 목표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얘기하면 스포일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요건 개인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지금 요 게임의 재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길 좀 더 주안점으로 두고 신경 써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와 같이 개인별 추가 목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저랑 협의를 해야지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출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협의를 해뒀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같이 적어놨었던 목표를 여러분의 최종 제출물에서 잘 달성하고 있나 여부로 10점을 매긴다 보시면 돼요. 전체 100점 만점에 30%는 기한이고 60%는 정량적인 목표고 나머지 10%가 좀 주관적인 목표, 정성적인 목표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건 옵셔널이에요. 여러분이 저랑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제출하셔도 뭐 다른 점수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추가 목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점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0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나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한 청정수 친구들은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부담 없이 물어보면서 저 그러면 이거 만들게요. 추가 목표 뭐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하면 되겠네요.와 같이 스무스하게 같이 정해놓고 한 달 동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안내문 설명도 끝이 납니다. 지금 이제 30분 정도 남은 거죠. 아이고 오늘 길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려운 거 만들려고 지금 하는, 우리 1학년 1학기 수업이잖아요. 이사학번 친구들 대부분이잖아요. 우린 지금 어려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한 달 동안 기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임을 만드는 것조차도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한을 한 달을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 흐름들, 코드 흐름들을 다 신경 써가면서 한 땀 한 땀 차근차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주요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벽, 훨씬 더 많은 빨간 글씨들을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오류 메시지들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저 이거 만들래요 했다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한 소리 듣긴 할 거예요. 그거 절대 한 달 안에 못 만드니까 좀 더 쉬운 거로 고릅시다라는 얘기를 들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 간단하다고 생각해도 그거를 실제로 내가 우리 수업 시간 일주일에 3시간짜리 한 달 동안 만드는 걸 한 달 동안 진행한다라고 상정하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다루기에는 매우 벅찬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제시하고 그거를 막 중간중간 쳐내면서 난이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엄청 쉬운 주제를 정하고 여기다 살을 조금 붙여가면서 무게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따라서 가벼운 마인드로 주제 정하기를 스타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중간고사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중에 청정수 친구도 있고 고인물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시작전 설문할 때도 백지 상태인 친구 있었고 이것저것 많이 해본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은 수업에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들 각자의 프로그래밍 숙련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이 프로젝트 자체는 우리
구성원들 전부 다 어느 정도는 동등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저는 신경을 쓸 거예요. 협의를 할 때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인 친구들, 프로그래밍 이미 많이 해본 친구들한테는 이번 프로젝트가 매우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간단한 거를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와중에 여러분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내 프로그램의 그 기본적인 반복 흐름을 전제하고 매번 호출되는 업데이트 내용물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건 지금 담아둬야겠네, 이건 레일드면 리스트 안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주면 되겠구나 와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가면서 맛깔나게 프로그래밍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느낌으로,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자랑도 할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예쁘게 한번 적어보는 걸 목표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그런 스킬들을 구사해 보는 걸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배부른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청정한 친구들은 일단 한번 완성하는 것조차 벅찰 겁니다. 그렇긴 한데 내가 2교시 0점 받았다, 상대적으로 매우 청정한 친구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학기 이제 C 다룰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차없는 내용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최소한 제가 만약에 에아프2를 다룬다 그러면 저는 에아프1에서 무슨 내용을 다뤘는지를 다 알잖아요. 출제자 본인이란 말이에요. 수업 진행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에아프1에서 다뤘던 거를 에아프2에서 다시 한번 2주, 3주 동안 다시 한번 다루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집에서 알아서 우리 지난 학기 유튜브 영상 보면서 복습하겠지 하면서 가차없는 난이도로, 가차없는 스포트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때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살짝 우리한테 부족할 수 있는 요 프로그래밍 자체, 코드 적는 것 자체, 내가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잘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훈련을 해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 경각심을 갖고 시간을 조금 들여서 차근차근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다양한 친구들한테 서로에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가오는 기능적인 목표는 서로 다를지언정 아무튼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같이 한번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놓고 마감 시점 정했죠. 그 다음에 영상 캡처 방법들 중에 한 가지 소개하는 거는 우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OBS 스튜디오라는 거를, 이건 오픈 소스고, 그래서 OBS 프로젝트.com 해갖고 뭐 구글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OBS 치면 나올 겁니다. OBS 프로젝트.com 치면 이렇게 파란 화면 요 지금 느낌으로 나오고 바로 대놓고 여러분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도 보여줄 겁니다. 다운로드하면 아마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처음 실행할 때 대충 이런 검은 창이 뜰 것이고, 그 다음에 소스 목록에 마이크 같은 거 다 돼 있는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랑 마이크랑 이런 거 녹음할 수 있게 마련이 잘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전체 화면, 바탕화면 전체를 다 캡처할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 캡처 항목도 아마도 잘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거는 딸깍밖에 없어요. 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아이들로 돌아가서 F5 누르고 내 게임 열심히 한 판 실행한 다음에 끝났다. 다시 돌아와서 녹화 중단 누르시면 캡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MP4 파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몇몇 친구들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 뭐를 쓰냐에 따라서. 그런 친구들은 일단 요 OBS 스튜디오를 쓰겠다라 마음 먹었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한번 요거 다운로드해서 요 녹화 시작, 녹화 중단했을 때 캡처가 잘 되나 확인해 보세요. 캡처가 잘 된다면 이건 보여드려야겠구나.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 폴더가 열릴 겁니다. 내 사용자 폴더의 동영상 안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 수업마다 찍고 있으니까 지금 짠뜩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찍고 있는 건 아직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크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방금 전 플레이했던 그 시간 해서 MKV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업로드를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걔를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으로 그냥 하셔도 무방하게 잘 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
MKV 파일을 압축해갖고 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거 딱 내가 더블 클릭해서 열었는데 잘 안 보인다. 내 플레이 화면이 잘 안 보인다라면 그때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개인별로 세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게 귀찮다. 폰카로 찍고 올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대충 우리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끝납니다. 지금 약 3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이제 여유 시간 동안 여러분 각자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건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오늘 조금 더 오랫동안 남아 있을 거니까 우리 수업용 톡방이나 아니면 저한테 겐톡으로 저 지금 수업 갔다가 이따 1시간 반 뒤에 오는데 그때 협의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연락해 두시면 제가 그때까지 기다렸다 여러분 봐드리고 퇴근하는 식으로 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 코드는 지금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썬 코드는 미래에 내가 칠 거예요. 오늘의 나는 코드 치면 망합니다. 오늘의 내가 할 일은 다음 주에 내가 코드 칠 때 눈으로 보고 아, 나 원래 이거 만들려고 했었지 라는 걸 힌트로서 가져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노트를 지금 해두는 게 중요해요. 무슨 게임을 만들 거냐, 무슨 키로 내 캐릭터 조작할 수 있냐, 뭐 하면 이기는 게임이냐 등등을 간략하게 한국말로 뭐 여러분 메모장 같은 거 띄워서 하셔도 되고 뭐 패드 있다 그럼 펜으로 적어 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아무튼 간에 코드가 아닌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자들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지금 GUI 모듈에 이런 기능이 혹시 들어있을까? 내가 검색하기 귀찮아, 헬프 치기 귀찮아 하면 저한테 물으니 하시면 그런 기능이 지금 들어있냐 그렇지 않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지금 요거로 너무 쉬운 주제인 거 아닐까? 아닙니다. 일단 아니에요. 일단은 그게 너무 궁금하다라면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난이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꼭 주제를 확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급적이면 다음 주 수업날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주제를 마음속으로 정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아직은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월요일에는 가급적 학교에 좀 더 오래 남아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더 물어보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돼요. 겐톡으로 저 누군데요. 이 게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어차피 저 지금 나 핸드폰 어디 있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저는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안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만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그 문자 진동 울리는 것 때문에 다른 수업이 방해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바쁘면 알아서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아무 때나 여러분이 메시지 보내고 싶을 때 시간 상관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같이 구상하기 시작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고민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 뭐 저 도움이 필요하다, 궁금한 거 있다 하면 손 들어가면서 물어봐 가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수업 있다 하면 일찍 가셔도 되고 오늘 너무 덥다 하면 먼저 가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오늘 수업은 끝을 맺어보도록 할게요.